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팀장님과 볼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뭐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 3분기에 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다. 따뜻한 소식이죠. 지금 바로 장 마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대본 쓸 때까지만 해도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오는 동안에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영업이익이 30% 이상 나왔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참 도대체 어떻게 차를 팔아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겠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선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한 10% 넘는 네.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0% 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은 한 $500 정도까지도 밀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그때 이제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비트코인 결제를 좀 중단하는 뭐 그런 사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상반기에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올 초반에만 하더라도 뭐 $50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900 찍었을 때는 이제 천슬라 간다. 맞아요. 이러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이제 CEO가 뭐 참 입이 싸다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그쵸. 또 다시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는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잡음이 나올 때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테슬라를 이제 $500까지 경험한 이제 어떤 뭐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매수보다는 중립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고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부분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을 하는군요. 예, 여기다가 이제 내년이랑 내후년에 이제 실적도 가이던스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 뭐 그다음에 내후년에 지금 뭐 일단 매출이 한 10% 이상은 이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200까지도 지금 목표치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CEO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이제 테슬라도 있겠지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산업 네, 관련해서. 그런 산업들로 인해서 네.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제 조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고요. 네, 조만장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 뭐 이제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 성장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이제 앨런 머스크는 약간 몽상가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뭐 본인의 말 중에 일부를 그래도 실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도 많이 띄우고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스타링크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도 아마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빅픽처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지금 내수 효과도 어느 정도 좀 확인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아마 전고점을 넘어가서 또 신고가를 달성할 것이고 또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 또다시 목표 상향하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1,000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팀장님도 테슬라의 그런 성장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뭐 관련된 테슬라 쪽에다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미리 좀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아하. 양극재 쪽으로 해서 LNF가 좀 상당히 크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NCM을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테슬라 양쪽으로도 계속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받은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좀 2000년 트렌드를 보게 되면 네. 셀사보다는 이제 양극재 회사에 좀 더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LNF의 최대주죠. 지금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같은 날 10월 19일 날 같은 날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관련주로서 소개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제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00원에서 지금 36,800원까지 거의 3.5배 이상 올랐던 부분이 있고, 뚱했네요. 예, NN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7만 원대라고 한다면 지금 21만 원까지 지금 3배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조정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길게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응축해서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매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기간 외인 뭐 연기금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LNF 같은 경우는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지금 들어가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5, 6개월 쉬고 지금 한 2, 3개월 안에 주가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또 빨리 땡기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좀 쉬는 구간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23년, 24년형 그렇군요. 매출을 좀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떨어지면 계속 사서 뭐 장기 보유하겠다 나중을 위해서. 라신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트레이딩 하겠다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종목을 매수매수 하시는 분들에게는 LNF나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종목이 있고 테슬라 영향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고 오히려 한 5, 6개월 정도 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이 받았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 LNF 그리고 LNF와 관련된 관계에서 세로닉스까지 연결해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대형 IT 종목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미국 시장 상당히 좀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면 확실히 주가에 반영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 나와도 약간 또 의심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 날이 대부분 이제 꼭지 이러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테슬라와는 달리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는지 이게 주봉인데 주봉이랑 일봉이 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상향이네 멈춤 없이. 예, 그냥 쭉 그냥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어제가 저점? 약간 그런 느낌일 정도로 계속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계속 최근에도 지금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네네. 지금 26일 날 지금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회계 연도가 달라서 이제 2022년 1분기 이제 7월, 8월, 9월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약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하면서 438억 달러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한 3, 4가지 정도 이제 그 매출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이번에 좀 특색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뭐 클라우드는 첫 번째로 상당히 견고할 것이라고 봐요. 그가 이제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애저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강력한 성장세를 누리고 있고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1분기 실적에 녹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재택근무가 거의 끝났으니까 예. 이제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 뭐 이제 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썼는데 그렇게 써야 예, 되는 그건 거 아닌 것 아닙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일상에 녹아든 느낌이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MS 오피스 365가 네. 지금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독이죠, 이것도. 예, 그래서 예. 실적이 내년에 한 50억 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뭐 윈도우 11 지금 출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OS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이제 아마 이 OS 이제 윈도우 11을 아마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제 좀 시장에 좀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리스마스 어떤 그런 쇼핑 시즌과 좀 연말과 맞물리면서 좀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판매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게임 회사 아, 엑스박스 있죠. 엑스박스가 이제 네. 10월 달에 지금 이제 또 여기도 이제 게임 구독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아, 지금 10월에 추가된 게 뭐 Back for Blood, 그 다음에 Destiny 2, Beyond Light, 뭐 비세이지 같은 이제 좀 인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좀 게임 회사들이 이제 게임을 이제 10월 달 엑스박스에 지금 구독 서비스에 지금 추가를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게임사를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게임, 뭐 클라우드 이제 결국 이게 더 나아가면 좀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아, 결국 결국은 그렇게 되지 종점은 않을까. 예. 메타버스군요. 예. 그래서 뭐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게임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사들을 최근 몇 년간 좀 인수를 했고 네. 뭐 작년에는 이제 베네스타 지금 스튜디오의 모회사죠. 제니맥스를 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이상 주면서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게임사입니다. 네, 게임회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MS 오피스 같은 이런 지금 오피스 툴 갖고 돈을 벌고 있지만 결국 옆에서 보면 이제 계속 게임사를 인수하면서 신사업이 구독 서비스와 함께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결국 MS 오피스 나중엔 좀 게임사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달러를 지금 돌파해서 307달러로 왔는데 여기도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그렇군요. 주가가 375달러까지는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사 쪽에서도 좀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그럼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게임주 봅니까? 게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가장 이제 최근에 좀 나보기 컸던 게 이제 NC소프트. NC소프트, 근데 NC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3분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이제 다운로드 많이 한 모바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지금 상당히 제일 많이 좀 다운로드 받았고. 다운로드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쇼케이스 했죠. 지금 리니지 W. 야, 좋더라고요. 1,300만.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저가 매수가 상당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뭐 LNF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안전한 좀 매수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게임에서 메타버스와 연관됐던 종목은 또 위메이드. 아, 그렇죠. 위메이드가 이제 강해요.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NFT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좀 이제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영역을 좀 침범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게임, 뭐 음악,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소셜 미디어. 다 이렇게 좀 그 영역을 파괴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메이드도 상당히 그런 좀 혜택을 많이 받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메이드도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냥 연관된 그냥 메타버스와 게임이 연관된 보자.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 있는 증시 중에서 그래도 저는 NC소프트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과 관련해서도 이제 메타버스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한 연결 콜이었습니다.